오늘은 알고 보면 재미있는 품은 외전 뒤틀림 탐정 4편 베스파 편입니다. 눈치챘구나 미니멜로. 이번 편의 소설의 일부분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베스파. 베스파 크라브롤 24세 이 남자가 놀랍다. 이제 24살인 게 놀라운 거야? 어떤 부분에서 놀라야 되는 걸까? 남성, N사 직속 해결사, 1급 해결사 192! 나랑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아. 벌써 막 고개가 아파. 취미, 차량 손질, 계피차 타서 마시며 생각 정리하기. 특기 운전 추적. 생일 1월 24일. 아까 1월 27일이었던 맞네. 1월 27일. 야, 이걸 기억하네. 7월 15일. 얘랑 얼마 차이 안 난다. 좋아하는 것, 먹을 것, 속이 든든한 것일수록 빠르게 움직이기 편한 복장, 계피, 자동차. 싫어하는 것, 선인장, 조직, 특히 엄지. 디틀린 탐정 26화. 그나저나 N사의 금기 사냥꾼 베스파 크라브로를 옆에 두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꽤 유명한가 보지? 알만한 사람은 알죠. 이래봬도 세븐 옆에 소속이잖아요. 야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얘는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굴러 들어온다. 가만히 있는데 애지라가 멍멍 하고 들어와가지고 나 응애 막내 나 님 못 쳐냄 이래가지고 으유 이러면서 데리고 다니고 얘는 이제 응애 나 유리야 너 곤방대 뺏고 싶음 하지만 같이 동료가 되어주지. 그리고 얘는 안녕 유리야 잡으러 옴 한 다음에 갑자기 친구가 되어버리네. 디틀림 탐정의 주연 중 한 명이지만 일부 보스였던 베스파입니다. 지금은 택색 달고 노란 작살이 되었지만요. 저희 집에서는 이제 이 친구를 뭐라고 불렀더라? 근데 뭐라고 불렀더라 얘를? 옐로우 탈색이라고 불렀었나? 브릿지. 옐로우 브릿지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노란 탈색. 맞아. 노란 탈색. 리머스에서는 머리를 내리고 있는데 머리를 올리면 메루스랑 구분이 안 돼서 내린 걸로 추측합니다. 베스파의 첫 만남은 첫 만남이 최악도 이런 최악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있는 귀여워! 유리야 이거 바들바들 너무 귀엽다. 15화. 안녕하십니까 모제스 해결사님. 저는 베스파의 크라브로 N사 직소크 해결사이자 금기 사냥꾼입니다. 금기, 젠장. 그러고 보니 유리야 이 곰탱이 자식이 첫 만남 때 우리를 녹화했었다. 어느새 유리아는 내 어깨 위에서 충실히 인형 연기를 하며 늘어져 있다. 14구에 금기를 어긴 자에 대해서 모제스 사무소가 알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유리아, 공방의 유리아, 그자가 금기를 어겼습니다. 샛노란 천이 감긴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한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하하니, 유리아가 누구더라? 거리의 몇몇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당신이 유리아 공방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나? 14구는 녹화 금지 구역 중 하나였지. 오호, 네! 잘한다! 야, 리더 할 만하다! 베스파가 잠시 눈을 감았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다. 그리고 눈을 뜨며 말했다. 협조 감사드립니다. 만약 유리아를 보신다면 이 주소로 우편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가 건넨 명함을 받았다. 근데 이게 되게 많은 걸 응축해 둔 그런 문구네. 베스파는 알고 있잖아. 이미 너는 아는구나를 인지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굳이 정면으로 싸울 필요도 없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후퇴. 심증만 가득한데 확증 없이 들이받을 순 없잖아. 그래서 거진 알고 있는데 일단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인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느낌. 에즈라가 일어나며 사무소 문을 연다. 베스파가 문 밖을 향해 걸어 나가며 나를 스칠 때 내 귀에 속삭였다. 야, 글 왜 이렇게 잘 씀? 와, 신화장 글 진짜 잘 쓴다. 너무 잘 녹여냈다, 여기에서.
어깨 위의 인형이 참 귀엽습니다. 베스파가 사무실 문 앞에서 묵일을 하고 문을 닫았다. "얘들아, 지금 바로 짐을 싸도록." 나는 차분히 말했다. 2급 사무소 주인 장례와 거래 장면. 추후 모제스 일행은 2주 뒤에 워프 열차 출발까지 몸을 지킬 수단을 만들기 위해 2급 전투사무소 투기 사무소 주인인 장례의 아이가 가지고 있는 뒤트림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2주간 보호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음. "이곳에 모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스파 크라브로 고자의 목소리다. 베스파가 다시 한번 모든 증거를 모으고 찾아옵니다. "거 누구시오?" 장례가 험악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엔사 직속 해결사이자 금기 사냥꾼인 베스파 크라우로입니다. 조금만 시간 내주시죠." "잠시 일 좀 보겠습니다." "누군가 금기를 어겼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도망치쇼!" 노란 칼날이 번뜩였다. 장례가 베스파의 검을 박도로 막아냈다. 날카로운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렸다. 나는 페이를 업은 채 서둘러 아파트를 내려갔다. "페이가 뭐야?" 뭘 업은 거지? 어떤 다른 등장인물인가 봐.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틈도 없게 계단으로 내려갔다. 아직도 싸우는 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오는 것 같다. 우리는 1층에 다다랐다. 베스파, 장르의 딸이, 확인, 확인, 확인. 베스파의 노란색 옷에 붉은 피가 잔뜩 튀었다. 그 피는 베스파의 것이 아니다.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던졌다. 장르의 머리다. 나는 군방대를 물고 푸른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붉은 피가 치솟았다. 와,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그 컨셉을 쓰네. 내 생명을 깎아 가지고 잠깐 시간을. 와. 숨을 전부 내쉬기도 전에 곤방대를 쥔 데 오른팔이 바닥에 어느새 베스파는 노란 칼날에 묻은 피를 닦고 있었다. 나에게는 그가 칼집에서 칼을 뽑는 것조차 보이지 않았다. 50명분의 증언을 모아왔습니다. 이제 이 증언록은 14구에서 당신을 죽일 명분이 됩니다, 모제스. 그가 노란 칼날에 환도를 칼집에 넣고 천천히 내게 걸어온다. 하실 말씀이라도 베스파가 안경을 고쳤으며 나 좀 이야! 이야! 와, 대박이다. 와, 일 진짜 똑바로 하네. 50명분의 증언은 이게 막 12명도 아니고 23명도 아니고 50명이면 진짜 이를 아득바득 물고 모아왔다는 거 아니야? "너를 진짜 내가 죽이겠다." 이거잖아. 어마무시한 포스로 2급 해결사를 썰어버리고 모제스의 오른팔을 썰어버리는 게 베스파와의 제대로 된 첫 만남입니다. 현 림버스 컴퍼니에서 모제스의 오른팔을 보시면 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우후. 와. 그 뒤로 유리아의 도구로 에즈라에게 신비로 만들어진 장비를 만들어 베스파와 대치하며 둘이 겁나게 싸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베스파가 너무 강한 1급 해결사라 에즈라가 밀려 모제스가 유리아의 에고인 공방 능력으로 현 위치의 공방을 만들어 그 안에 가둬버리는 편법으로 베스파를 제압합니다. 다만 그 공방 안에 모제스의 잘린 오른팔과 곤방대가 같이 들어가 버려 베스파가 나오기 전까지 모제스가 일반인이 되어버립니다. 와. 그 이후 14일간 공방에 밥도 못 먹고 갇혀 아사직전에 어느 감당하기 힘든 뒤틀림 사건을 해결하던 모제스 일행이 버티기 힘들어 베스파를 해방해 줍니다. 야. 와. 와, 진짜 대박이다. 와. 베스파가 너무 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구나. 그래, 사람은 밥을 못 먹으면 힘들기는 해. 맞아. 맞기는 해. 음. 뒤틀림 탐정 25. 와, 진짜 재밌다. 말이 안 된다.
진짜 재밌다. 우선 이 상황부터 처리해야겠습니다. 이 괴물들은 영상에 찍힌 것과 비슷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베스파가 혼잣말하더니 뒤틀림에 돌진했다. 이봐 베스파, 여기 있는 뒤틀. 색. 노란 작살이 내 뺨을 스치고 뒤에 있는 벽에 박혔다. 왼뺨에서 피가 흘러나온다. 닥치시죠, 모제스 씨. 신뢰가 깨진 상대와 의견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다. 제가 먼저 묻기 전에 한 번만 더 저를 향해 입을 놀리신다면 그 목을 먼저 따드리죠. 이봐 베스파! 노란 섬광이 전멸했다. 쉿. 작살이 내 몸을 향해 날라왔다. 하지만 에즈라가 빠르게 오른 다리로 작살의 몸통을 쳐내 궤적을 틀었다. 작살은 나에게 닿지 못하고 바닥에 꽂혔다. 저에게 말 걸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아 밥 못 먹어 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긴 거라고? 그 어느새 베스파가 우리 옆에 서 있다. 베스파의 몸에도 뒤틀림에 살점과 피가 가득 묻어 있다. 지금 바로 결착을 내길 원하십니까? 베스파가 헝클어진 머리를 넘겨 말했다. 초췌하고 수척하지만 지친 기색은 없다. 아직도 눈빛이 죽지 않았다. 그 상태로 가능하겠어? 에즈라가 양손을 털며 말했다. 착각하지 마. 이번엔 거래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야. 협박이지. 나는 베스파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넌 여기서 죽을 거야. 게다가 이곳은 11구거든. 지금 11구라고 하셨습니까? 베스파가 깊은 한숨을 내쉰다. 하긴 이 녀석 처지에 이런 날벼락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기 위한 행동한 것이고 베스파도 자기 일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를 노렸다. 이 사실에 감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모제스 씨? 내 곰방대. 베스파가 왼손에서 곰방대를 꺼내서 던졌다. 나는 왼손으로 던져진 곰방대를 잡았다. 내 오른팔은 먹었습니다.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으아! 이후 베스파는 14일간 일을 처리하지 못한 죄로 엔사에 파면당해 어쩔 수 없이 직장 잃은 청년이 되어 모제스 대박!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와. 와 대박이다. 다만 엔사가 악랄해서 잘린 게 아니라 모제스를 봐주고 있다는 디아스라는 인물이 베스파를 가져가기 위해 벌인 공작이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합류를 강요하는 디아스. 아이고 세상에. 베스파 씨도 이 일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어째서입니까? 디아스님이 당신을 복직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침묵은 동의로 간주하겠습니다. 와 진짜 재밌다. 옴뇸뇸뇸. 모제스 씨는 이런 맛이구나. 14일을 굶으면 먹는 것에 집착하게 된다고? 이후 모제스 파티의 무력 담당으로 최전방에서 날아다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일부터 너무 강한 친구들만 만나서 로봇 강아지와 함께 합체하여 변신하는 치바에게 획을사 에드가 형사에게 줘 터지는 등 여러모로 굴러다니는 불쌍한 청년이 됩니다. 소설 내용을 따로 적진 않겠지만 6장에서 집을 나간 에드가 린튼의 형 언급이 살짝 나오는데 아마 여기 나온 에드가 형사로 추측됩니다. 에즈라는 눈치를 보면서도 식탁 위의 음식들을 허겁지겁 윗속으로 집어넣는다. 하지만 그보다 경이로운 것은 그 옆에 베스파의 속도였다. 식사가 아닌 섭취를 하는 듯한 모습이다. 어쩌면 내 예상이 틀린 것 같다. 오늘 남는 음식은 없을지도 모르겠군. 당분간은 저 둘을 내버려둬야겠다 생각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야 진짜 야 14일 굶고 배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이었으면 지금이라도 먹어둬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을 것 같아. 또한 14일간 모제스 오른팔만 먹으며 버텨서 그런 건지 과거가 힘들어서인진 모르겠지만 먹을 것만 보면 눈이 돌아가서 집어먹는 먹보 속성을 보여줘서 나름 개그캐 이미지도 잡힙니다. 에즈라가 막내라고 하면서 견제하며 둘이 티격태격하는 것도 재밌고요. 에즈라의 주먹이 베스파의 오른뺨을 곧바로 스쳤다. 베스파도 동시에 왼쪽 무릎을 에즈라의 배에 박았다. 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난투극을 펼쳤다. 개판이군. 골든 리트리버랑 도베르만이 싸우는 것 같네요. 내가 속으로 한 생각을 유리아가 말로 읊었다. 또 자동차에 대한 애정도 높아 항상 새 차 뽑고 매일 세차하는 아저씨 마냥 차를 아낍니다. 사이드미러 지졌다고 다 죽이는 베스파. 부조장 유리가 피우던 담배를 사이드미러에 지졌다. 동시에 머리통이 사라졌다. 젠장 베스파. 베스파가 주먹을 내질러 부조장의 머리를 날렸다. 베스파는 태연히 차에서 내려 거울에 묻은 담뱃재를 닦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정적이 흘렀다.
곧바로 베스파가 운전석 옆에서 자신의 환도를 집어들어 무리에게 돌진했다. 옅은 안개 속에서 노란빛이 번쩍이며 피가 솟구쳤다. 그리고 또다시 정적이 흘렀다. 베스파가 돌아 운전석에 앉았다. 다음에도 굳이 피를 보겠다면 나부터 죽여야 할 거야. 나는 미간을 짚으며 말했다. 노력해보죠. 되게 매력적이다. 베스파 진짜 매력적이다. 이렇게 저런 에피소드를 우당탕탕하면서 연중 나서 지금의 특색 노랑 작살이 됩니다. 솔직히 워낙 사이가 안 좋아서 나중에 모제스가 베스파를 죽이거나 갈라질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사이가 좋아 연중 나는데 이야기에서 사이 좋아질 만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가 다른 가문의 일광속 장로 혈기와 만나 혈기 뒤틀림을 해결해 주기로 하고 지훈 씨가 저희 이거 게임으로 만들게 하고 호로록 견주게 버렸는데 아, 데빌 지훈. 그때 그 혈기가 있던 호텔에서 일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요? 대박. 미친. 진짜 나쁜 놈이다. 절대 용서 못해래. 진짜 나쁜 놈이다 이거는. 이건 진짜 나빴다. 실드가 안 쳐진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출장에서 혈기에 대해 설명해 준다고 모제스가 잠깐 나왔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 정도면 나중에 뒤틀림 탐정 게임 나오면 사라고 협박하는 수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조금만 설정을 더 풀어보자면 페스파는 조직을 정말로 혐오하며 특히 엄지를 극도로 혐오합니다. 일본 모제스가 과거 엄지 숙청에 휘말린 것 같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작중에서는 중잡이 마티아스를 보며 쓰레기라고 언급을 하는 것도 조직을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팀장님, 저 쓰레기의 말을 언제까지 잠자코 듣고 있어야 합니까? 어쨌든 LCD 전체와 N사가 엮인 게 워낙 많아 10장에서 다시 한번 추측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 배우는 것. 유능한 사람을 우리 팀에 납치하고 싶거든. 14일 감금하고 팔을 한 짝 내어준다. 메모. 음, 오케이. 좋았어요. 민동구, 배고플 때, 꼬실 때, 누군가를 꼬시고 싶을 때, 내 팔 한 짝 먹어볼래? 아기 새들 미니팔 한 짝 먹어볼래? 14일 동안 굶으면서 미니팔 한 짝 줄게. 이러면 이제 평생 지하에 갇혀가지고 미니의 팀원이 되는 거죠. 와, 세상에 2개뿐인 미니 굿즈다. 저희도 특색이 되는 건가요? 오케이, 녹화 여기까지. 다음 거 들어가겠습니다.